네, 미국장에서 뭐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유지됐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같이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이 준비하신 주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국과 중국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를 소화하는 구간이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고 중국은 오히려 약간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국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 중요도 굉장히 컸죠. 그랬는데, 점점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중국은 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가 영국은 잘 소화가 됐는데, 중국은 아직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얹혔죠, 어제. 우선 영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총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리사 수넥이 전 재무장관이었죠. 이 전 재무장관이 헤지펀드에서 근무했었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인도계 사람이죠. 백인이 아닌 인도계 출신이 좀 된다라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친화적인 인물. 그러니까 인도 출신들이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 이 금융시장에 좀 친화적인 인물들이 좀 많죠. 여기도 인도계 사람이고 나이도 젊습니다. 이 월가에서 근무했었고 학교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우선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년물 영국 국채 금리가 30bp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채권 금리가 안정화를 보였고 파운드화도 달러화 대비해서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당연히 1%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은 이제 한 가지 남았죠. 경기 침체 우려가, 경기 침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 막을 수 있느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한 가지 리스크가 좀 남은 상황이고요.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영국은 잘 넘어갔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연임을 발표하든 대통령이 바뀌든 데리고 있던 이 정치인들이 많이 변경이 되죠. 여기 중국에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주요 인사들 중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인물들이 지명된 점이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우선은 이 플랫폼 기업에 좀 친화적이었던 리커창 전 이 총리가 사임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해 봉쇄를 주도했었던 리창 상하이 당 서기가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국가 주도 정책에 친화적이었던 인물들이 주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 공공부문의 정책이 좀 우선시 된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받아들였고요. 시장 중심이 돼야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외국인들의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강제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로 외국인들은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홍콩에서 페니셀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중국이 펀더멘털이 바뀐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갈 그런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됐다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선 리스크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를 다시 좀 돌아와 보면 미국은 중국 관련한 종목들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중국 관련한 종목들 약세를 보인 것 이외에 나머지는 실적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좀 더 컸고요. 실적 기대감이 높은 MS나 애플, 이런 IT 쪽이라든지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소매 업종들, 홈디포, 이 오토존 이런 자동차 부품까지 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에다가, 그리고 백신 가격이 이제 인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헬스케어 같은 종목 섹터들,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와 종목들 위주로 미국은 상승을 했고,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좀 하락하면서,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들이 주로 포진한 나스닥이 다우보다 상승을 좀 덜 했죠. 중국 때문에 좀 상승을 덜 한 건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우, 나스닥, S&P까지 모두 다 상승했죠. 미국 증시 자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영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중국은 좀 단기 리스크로 이해를 시켜주셨네요. 그리고 중국 기업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이 살짝 밀린 이유가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영국에 대한 리스크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사실 약점이 중국하고 굉장히 좀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 있죠. 중국에 대한 영향력, 미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상황인데요. 중국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중국 관련한 종목들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거의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들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의 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대변인 정도까지의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기자도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FOMC 위원들도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나눴죠. 비둘기파와 매파의 역할로 나눴었는데 이 매파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이 미국 시장 자체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널리 퍼졌는데 국내로 들어와 봤을 때는 아직 채권 시장이 좀 진정이 좀 덜 됐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도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가 사실 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이 영향력이 제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가 영향이 덜하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증시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국내 증시 그렇게 다시 돌아와 보면 안정만 찾아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안정만 좀 찾아도 이제는 정상이 됐기 때문에 이성을 좀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들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많죠. 이런 기대감 높은 종목들 위주로 미국 시장처럼 좀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정상화 쪽으로 과정을 좀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역시 실적을 보자고 얘기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어제 강했죠.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한 2.8% 올라가면서 연결해 주시는데 사야 되는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좀 타진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연결시키는 이유 궁금합니다, 이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자라는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도 진정됐는데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이 중국을 제외한 이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와 환율 이런 변동성이 완화가 됐습니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확연히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중심으로 수급이 좋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하이닉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한 반등 기대감으로 이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괜히 이렇게 많이 사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베팅력이 있고 그리고 이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이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이 우호적이죠. 언제부터 우호적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때 환율이 1420원에서 50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450원 이상을 돌파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환율에 대한 바닥 1100원, 상단 1450원 잡게 되면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환율이 다시 1100원으로 혹은 12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지수가 2200이 아니라 1900이나 1800 정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율적인 부분이 정상을 찾아간다는 포인트로 지금은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환율적으로 수급적으로도 분명히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된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고 수급과 환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점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이제는 뭐 시장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낸드 같은 경우가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장 큰 차이를 본다 그러면 낸드죠. 삼성전자는 낸드 쪽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가 되고요. 낸드 가격이 하락을 해도 삼성전자는 낸드에서 흑자가 줄어들 뿐이지 적자를 보진 않습니다. 흑자가 줄어들어도 아무튼 낸드 가격 하락에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에서 규모의 경제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낸드를 선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고의 강점을 꼽아라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현금이죠. 현금이 110조 원 있습니다. 이 110조 원 가지고 투자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 치킨 게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도 많이 쫓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M&A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있어서의 점유율도 늘리고 신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삼성전자의 두 번째 장점이 포트폴리오가 좋다라는 거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데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OLED 중심으로 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20%가 넘어가는데요. 이 마진율 좋은 디스플레이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가 반등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는 좀 더 강점을 발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반도체가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포트폴리오들이 좀 상쇄를 해주는 그런 좋은 이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우선 6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갈 것 같고요. 6만 원이 121선이죠. 근데 조금 더 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신을 차렸죠. 뭐 정신을 차렸다라는 부분.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7,500원. 이 전에 있는 박스권. 그러니까 시장이 6월에 급락하기 전에 있던 그 박스권으로까지는 뭐 충분히 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사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은 기업이죠. 투자할 수 있고 또 마진과 관련해서도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만 원인데 좀 길게 봤을 때는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도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